여러분, 변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뭔가 너무 거대하고 가끔은 좀 압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.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, 인문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변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생각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.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미 이렇게 말했거든요. 인류는 뭐랄까 수천 년 동안 이 변화라는 숙제랑 계속 씨름해 왔다는 거죠. 자, 그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리가 흔히 쓰는 변화라는 단어 안에는요, 사실 두 가지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. 하나는 변이고 다른 하나는 환인데요. 변은 본질은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바뀌는 거고요. 환은 아예 근본까지 싹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 걸 말해요. 그래서 물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변학이라고 안 하고 화학이라고 부르는 거죠.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? 자, 이 두 가지 개념을 딱 머리에 넣고 이제 본격적인 프레임워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원본 자료에서는요, 현대사회의 변화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비유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찰도 없이 그냥 속도에만 미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질주하고 있다는 거죠. 이 분석은 바로 그 질주를 잠시 멈추고 생각할 힘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딱 두 가지의 핵심 목표를 제시합니다. 첫 번째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본질이 뭔지 생각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자꾸만 무시하게 되는 거대한 위험, 바로 회색 코뿔소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. 회색 코뿔소요?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블랙스완하고는 좀 달라요. 저 멀리서부터 육중한 몸으로 막 달려오고 있어서 누가 봐도 위험한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설마 나한테 오겠어? 하면서 애써 무시하다가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명백한 위협을 말하는 겁니다. 이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런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경고등을 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. 그렇다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그 본질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나, 여기, 그리고 지금. 모든 변화에 대한 생각은 다른 어디도 아닌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세 가지, 즉, 나 자신과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,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원칙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. 중국 남송시대학자 육구연이 한 말인데요. 그토록 위대한 경전들조차도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해설서에 불과하다는 거죠. 모든 생각의 중심에 바로 나 자신을 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나 여기 지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뭐랄까, 여러분의 생각 툴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변화와 패턴입니다. 변화라는 게요,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마치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분명한 리듬과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거죠. 이 패턴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어떤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건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오늘의 결과, 즉 아웃풋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인풋이 된다는 겁니다. 계속 돌고 도는 순환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주체와 장입니다. 변화는 절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. 변화를 이끌거나 겪는 행위자인 주체가 있고 그 주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총합, 이걸 장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.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죠.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보시는 것처럼 사회 구조나 법 같은 제도, 문화, 기술, 심지어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감정이나 욕망 같은 정신적인 흐름까지 전부 포괄하는 아주 넓고 복합적인 개념이에요.
자, 지금까지는 분석 도구들을 살펴봤잖아요. 이제 이 도구들을 손에 쥐고 실제로 변화에 대응하는 4단계 행동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 분석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. 그 과정은 바로 회의, 탐구, 상상, 그리고 실천.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, 이 과정이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점입니다.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, 이렇습니다. 모든 건, 이게 맞나? 하는 질문, 즉, 회의에서 시작해요. 그 질문을 가지고 역사적으로는 어땠는지, 다른 문화에서는 어떤지 탐구를 하는 거죠. 탐구를 통해 통찰을 얻다 보면 기존의 틀을 깨는 상상이 가능해지고요. 그리고 그 상상을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실천해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실천의 결과는 어떨까요? 그건 또 다른 질문을 낳으면서 이 사이클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프레임워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? 그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에 그냥 휩쓸려가는 객체가 아니라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설명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원본 자료에 나오는 핵심 문장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패턴을 읽어서 미리 대비하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변화를 주도하며 주체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조화를 이뤄내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3가지 분석 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짜 힘인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, 여러분의 조직,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파도에 떠밀려가는 존재인가요? 아니면 스스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주체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,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.